혼자서 종이 우산을 쓰고 가다. 에쿠니 가오리 지음. 신유희 옮김. 에쿠니 가오리는 1964년 도쿄에서 태어났고 청아한 문체와 세련된 감성화법으로 사랑받는 작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냉정과 열정 사이, 도쿄타워, 언젠가 기억에서 사라진다 해도 등등 무수히 많은 작품들이 한국의 독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에쿠니 가오리 소설을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만에 에쿠니 가오리의 신작을 손에 들었습니다. 소설책을 낭독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 어떻게 구성을 할까 고민을 좀 했어요. 책 내용을 알려드리면 재미가 반감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조금 비켜서 제가 읽고 싶은 구절을 편하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사람이 모인 곳은 도쿄역에서 가까운 호텔의 로비이다. 주로 신칸센 편으로 오는 시노다 간지의 편의를 고려해서 정한 장소였지만 간다 출신인 미야시타 치사코에게는 옛날부터 익숙한 지역이고 한때나마 긴자에서 일하며 주변을 놀이터 삼았던 시게모리 추토무에게도 나름 그리운 장소라고 할 수 있었다. 맨 먼저 도착한 사람은 간지였다. 체크인을 마치고 일단 객실로 올라갔는데 세면실을 사용하고 나니 달리 할 일도 없어서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렀지만 로비로 내려왔다. 그러자 거기에 치토무가 와 있었다. 새 밑이어서 거리며 로비며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금방 알아보았다. 두 사람에게는 그게 뭔가 결정적인 일인 양 느껴졌다. 상대를 찾다가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찾기 전부터 자연스레 눈에 들어왔다. 마치 자신들과 그 이외의 인간들이 이미 확실하게 갈라져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혼해도 가게는 이대로 물려받기로 마음먹은 건 1박 2일 일정으로 도쿄에 돌아가고 나서였다. 애당초 바다도 있고 산도 있는 고베 거리가 마음에 들었고 카페 일에도 재미가 붙기 시작한 참이었다. 하지만 아내의 고백에 따른 충격과 분노가 너무 커서 도저히 유유자적하게 가게를 계속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사람 좋은 전 사위가 되는 건 싫었다. 게다가 고베는 작은 도시다. 아내와 아내의 남자를 어디서 마주치게 될지 알 수 없다. 도쿄에서는 여동생 집에 묵었다. 귀경이라고는 해도 본가는 진즉에 처분했고 그 거리에 K 소유는 하나도 없다. 과거에는 대형 제약회사에 근무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고 51살이 된 지금 재취업할 가망도 없다. 어렵게 생각 말고 흐름에 맡기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한 이는 가와이 주니치였다. 납골식이 끝난 후 권유받아 참석한 술자리에서의 일이다. 아직 환한 시간에 문을 연 저렴한 선술집에 7, 8명이 있었을까? 출판사를 그만둔 이후의 추토무에 대해 알고 싶었던 K와 출판사를 그만둔 이후의 추토무밖에 알지 못하는 가와이 주니치는 피차 할 이야기가 많았다. 모르는 일일 텐데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 또한 많고 그것은 추토무라는 사람이 어느 시대에서든 꾸준히 그답게 있어 왔기 때문임이 틀림없지만 여하튼 그날의 술자리는 K로선 처음 보는 사람들 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데다 분위기가 적잖이 달아올라 정신을 차려보니 추토무를 둘러싼 추억뿐만 아니라 자신에 관한 이야기도 띄엄띄엄 하고 있었다. 가와이 주니치는 자신도 이혼 경험자이며 이직의 엑스퍼트이기도 했다. 흐름에 맡기면 된다라는 말은 그런 주니치에게 일찍이 추토무가 건넨 말이었다고 한다. 생각해보면 추토무라는 사람도 여러 직업을 전전하고 죽어도 전전하고 돈도 여자도 생겼다가 잃었다가 자식은 갖지 못한 채 마지막에는 묘석조차 거부하고 여행길에 나섰다. 생생유전. 만물은 끊임없이 변해간다. 피차 술기운이 돌면서 K와 주니치는 몇 번이고 그 말을 입에 올렸다.
마치 암구호인가 무언가처럼. 치사코는 입을 다물었다. 맞는 말 같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하고 속으로 말한다. 나는 돈은 있지만 돈이 있어도 갖고 싶은 게 없어져 버렸어. 갖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곳도, 보고 싶은 사람도 이곳엔 이제 하나도 없어. 난생 처음 혼자서 외식을 하다 보니 이번 것은 반드시 다 먹고 제대로 해냈다는 기분을 맛보고 싶었다. 남편에게는 중간에 배가 고파서 먹고 와버렸다고 말할 생각이었다. 거짓은 아니고 이전부터 이 가게가 궁금했던 거며 갑자기 혼자서 들어가 보고 싶어진 것에 대해선 설명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애초에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미도리는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쓸쓸했지만 그렇게 생각해야 비로소 용납되는 일이 있고 미도리는 그것을 아버지의 죽음으로 통감했다. 맞벌이였지만 남편이 집에서 일을 했기에 당시에 일컬어지던 열세 아이라기보다 부자 가정에 가까웠는지도 모른다. 엄마가 일하러 밖에 나가는 것이 지금처럼 일반적이진 않은 시절이었다. 외롭게 만들었는지도 모르지만 치사코에게는 그 일로 딸에게 사과할 생각은 전혀 없다. 아내로서든 엄마로서든 할 수 있는 만큼은 했다. 스스로도 가끔 놀라지만 치사코에게는 손주도 둘이나 있다. 보지 않고 살아도 치사코와 남편의 피를 이어받은 자손임에는 틀림없고 그 아이들은 앞으로도 살아줄 것이니 훌륭하다고 치사코는 생각한다. 내 인생은 성공적이었다고.